자, 오늘은 그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원전, 특히 이제 소형 모듈 원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국내 시장만 보면 뭐 대형 원전이든 뭐 소형 모듈 원전이든 모두가 이제 좀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특히 이제 개별적으로 보면 뭐 한전기술이나 우진, 그리고 특히 이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한 16% 정도 급등을 하면서 뭐 오늘은 이제 가히 원전주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탈원전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여겨졌던 이 한국전력 같은 그 무거운 주식도 이제 상승을 하면서 오늘은 이제 원전의 날이 아니었나 싶긴 합니다. 이따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이 소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도의 문제이지 방향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이제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인 이유를 보게 되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 기사가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여기 기사의 내용을 이제 보시게 되면 최근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이 에너지난에 시달렸잖아요. 그래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효율적인 에너지원이 바로 이제 원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원전은 물론 이제 큰 원자력 발전소도 해당이 되겠지만은 이제 그보다는 소형 모듈형 원자로를 중심으로 이제 키워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에 화답하듯이 어제 프랑스가 또 이런 발표를 했죠. 소형 모듈 원전을 포함해서 약 41조 원을 투자를 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최근에 뭐 미국을 중심으로 뭐 영국도 그렇고 이제 프랑스도 그렇고 이제는 유럽 전체도 속도는 이제 차치하더라도 방향성만큼은 이 소형 모듈 원전으로 가닥을 잡은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흐름 가운데서도 현재 국내에서는 뭐 탈원전을 해야 한다, 아니다, 이 기술적 해자가 있고 전 세계적인 흐름인 이 소형 모듈 원전으로 가야 한다, 뭐 이렇게 이제 양쪽 의견이 좀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데, 그럼 좀 어떨까요? 이 소형 모듈 원전은 선택일까요? 아니면 필수일까요?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좀 간단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말씀을 계속 앞서 드렸던 것처럼 이 소형 모듈 원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보여지고 중간중간에 격가지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게 이제 결론입니다. 일단 이제 먼저 간단히 그 최근 들어서 이 소형 모듈 원전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세계 최초의 원자로는 이 1939년에 이 독일의 이제 물리학자인 리제 마이트너라는 사람에 의해서 발명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는 이 원자 핵이 연쇄 분열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이제 겨우 알아낸 수준이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면 에너지가 엄청나게 발생하는구나라고 이제 아는 정도에서만 그친 거고, 지금처럼 이렇게 발전 시설로 상용화되거나 군사적인 용도로 이용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독일이 패망하면서 이 원자로 기술은 이제 구소련이랑 미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약간 그 미국과 달리 소련이 이 핵 개발에 이제 엄청나게 매진을 하면서 이 원자로를 다양한 분야에 접목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뭐 원자력 발전소, 뭐 원자 폭탄, 뭐 수소 폭탄, 뭐 핵 추진 잠수함, 그러니까 이런 부면에서 소련은 이 원자력 분야에서 독보적인 세계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성공 가도를 달릴 줄 알았던 이 소련의 원자력 분야에서 이제 갑자기 큰 시련이 찾아오게 되거든요. 그 시련은 바로 1986년에 있었던 이 체르노빌 원전에서 엄청난 양의 이제 방사능이 누출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이제 그 사건이 발생한 5년 이후에 이 냉전 시대가 종결되면서 이 소련이라는 국가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없는 나라, 그러니까 붕괴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이 원자력 기술은 그 시대의 강국이었던 이제 미국한테 넘어가게 되고, 소련의 이런 원자력 기술을 보완해서 만든 게 바로 지금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이 SMR로 알려져 있는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최근에 드러난 건 이제 빌 게이츠가 투자했던 이 테라파워라는 회사였던 것이죠. 그럼 이제 이런 어떤 흐름에서 그동안 이제 원전 개발을 잘 하다가 전 세계는 왜 갑자기 탈원전 기조를 내세웠던 걸까요? 이제 그 이유는 바로 이제 2011년에 있었던 이 자연재해가 일본을 강타한 사건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그 진도 7 이상의 해저 강진으로 인해서 엄청난 쓰나미가 발생하면서 이로 인해 우리가 잘 아는 이 후쿠시마 지역에 이제 원전에 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한술 더 떠서 일본이 이제 오염수를 또 방류하기로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전 세계는
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됩니다. 이때부터 엄청나게 원자력 발전 위험성에 관한 이 문제가 국제사회에 이제 대두되기 시작했고, 수많은 환경단체나 관련 기구들이 이제 당장 원전을 멈추라고 이제 권고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또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바람이 불고 있는 풍력, 그리고 이제 태양광 같은 발전 시설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떨까요? 또 이제 풍력이나 태양력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이제 가장 최근에 촉발된 에너지 대란만 보더라도 조만간 도래하게 될 이 4차 산업 시대의 에너지 수요를 과연 이런 에너지들이 좀 감당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이런 의구심을 최근에 이제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이 바뀐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시금 이제 소형 모듈 원전 사업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영국이 그 소형 원전을 지원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어제는 이제 프랑스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4차 산업 시대라고 하면 이제 당장 5G만 하더라도 이제 4G에 비해서 이제 전력 사용량이 3배나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5G망이 본격적으로 설치된 상태에서, 그리고 또 이제 차량 한 대당 4TB의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 이 자율주행 시대까지 고려해 본다면 이 엄청난 전력 사용량을 어떤 방식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현재는 그 답을 이제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간간히 정전 얘기도 나오는데,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도 이 정전 사태가 이제 거의 매년 한 번씩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이 탈원전으로 인한 전력 수급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만이라는 나라는 뭐 풍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현재 대만은 그 몇 년 전부터 풍력 사업에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여기에 약간 살을 붙여서 개인적으로 시나리오를 좀 써보면, 최근에 뭐 풍력이나 태양광 사업들을 하는 기업들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소형 모듈 원전 보급을 위해서 좀 선제적으로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건 이 현재 풍력과 태양광 패널이 아무리 많이 깔린다고 한들 친환경 에너지로는 절대로 4차 산업 시대 에너지 수요를 충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생각해 보면 이 소형 모듈 원전을 안 쓸 이유가 없는데, 물론 이제 이 핵 폐기물 이슈가 존재하긴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존 원자력 발전소에 비해서 뭐 건설 비용이 10분의 1 수준이고, 그다음에 이제 발전석 면적 또한 매우 작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이제 구애를 받지 않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인 이제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이 원자로 냉각을 위해서 많은 물이 필요했지만, 이 소형 모듈 원전은 그렇게 많은 물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점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단점이 크리티컬하지 않다면 이제 굳이 안 쓸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런 전 세계 흐름 속에서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메인 이슈인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이 소형 모듈 원전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번 정권 출범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탈원전 사업이 있었죠. 이 정권 초반에 이제 환경 단체들을 통해서 이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을 부각시키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아까 뭐 보시는 대만의 경우처럼 이 탈원전을 하는 다른 나라들처럼 이 전력 수급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현재는 뭐 태양광이나 이제 풍력으로 대체를 한다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최근 기조를 보면 이 정부의 탈원전 기조가 완전히 선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올해 초만 하더라도 이 원자력 업계랑 손을 잡고 이 앞서 언급한 이제 소형 모듈 원전 산업에 본격적으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대체 이유가 뭘까요? 아마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었지만, 이제 결국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그 저변 배경에는 미국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국제 정세로 보면 한국은 사실 자주권이 거의 없는 나라죠. 그 단적인 예를 몇 가지만 들어보면, 몇 년 전에 이제 중국이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도 이 한반도 정중앙에 배치된 사드가 바로 그 예입니다. 사실 이제 사드가 배치되면 가장 이득을 얻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바로 미국이죠. 뭐 물론 이제 사드 배치를 잘하는 거다 못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드,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사드 배치 그 도입 이후에 자국의 어떤 면세전 사업, 그리고 이제 또 관광업이 초토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 사드 배치 철회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못하는 이유는 이제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저변에는 이 미국, 그러니까 한국에게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미국에게 결정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시 작전권도 마찬가지죠. 사실 이거는 그 현 대통령의 이제 공약이기도 했었는데,
이제 전자권을 미국으로부터 이제 환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소식이 없는 이유는 이제 마찬가지 이유인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이 결정한 사안이 아닙니다. 몇 가지만 더 볼까요? 지난 2017년에 미국은 이 셰일층 개발력 원유 순수출국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제 미국이 자원 독립국으로 성장하는데, 그러니까 특히 이제 급성장한 데는 단연 이제 한국의 공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산 가스 세계 제1의 수입국이 바로 한국이었고, 특히 이제 미국산 이 셰일 오일 수입 세계 2위 국가가 또 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자주권이 없다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열린 이 원전 협의를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후부터 한국은 본격적으로 이제 소형 모듈 원전을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그간 탈원전하면서 뭐 관련 대학에서 관련 학과들도 없어지고, 또 뭐 통계 자료에 따르면 17,000명이나 되는 관련 기술자들이 이제 직장을 잃어서 뭐 다른 일을 시작하거나 이제 해외 기업으로 갔음에도 이걸 전면으로 뒤집고 이제 다시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개인적으로 뭐 최근에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제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에는 그 장단점을 차치하더라도 결국에 이제 4차 산업 시대에서 필수적이라는 점을 중심에 놓고 보면, 이 수도권 같이 인구가 많은 지역은 전력망을 좀 중앙화시켜서 이제 소형 모듈 원전으로 다량의 어떤 기저 전력을 뽑아내고, 뭐 지방 도시나 농촌 같은 지역은 사실 이제 전력 소비량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기저 전력도 낮기 때문에 태양광이나 이런 풍력 같은 이 신재생 에너지로 전력을 뽑아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특히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원전을 지을 돈도 부족하기 때문에 더더욱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 신재생 에너지 확충이 더 필요하게 또 적극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소형 모듈 원전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넓은 관점에서 살펴봤는데요. 남은 하루 마감 잘 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